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네, 2주나 3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추석 때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 또 수업 조교를 하면서 촬영을 하느라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오늘이 돼서야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게 또 따끈따끈한 발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포가 됐고 오늘 이제 브리핑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2028 수능 이제 개선이 있었죠. 개편에 대한 제도가 있었는데 대입제도 관련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선택 과목 없이 이제는 통합평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어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법, 그리고 언어와 매체 등등 세 과목으로 알고 있고요. 수학도 현재로서는 이제 3개,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탐구는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과였으니까 이과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이렇게 8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를 선택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는 진학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항상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로 진행이 되면 완전히 개편될 겁니다. 학교에서 상황마다 또 다를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나타나는 내용이 이제 중학교 2학년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 중2면은 제가 알기로 09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2028년도 수능을 보는 시점이면 2027년 11월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달력을 한번 좀 보죠. 2027년 11월 18일 날 수능을 아마 보게 될 텐데 그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수능 일정 또한 달라진다면 그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고교 학점제죠. 고교 학점제가 전면으로 시작되는 학생들이 또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시가 됐었고 이제는 상대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1등급의 비중을 4%로 두고 있죠. 2등급이 7%, 3등급 12%, 4등급이 23%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중을 뒀는데 이제는 그 비중을 5등급 성취평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5등급 성취평가로 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학교마다 편차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등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 부분인데요. 고교 내신 평가는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 체제를 적용을 시켜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보면 1등급이 10%로 늘었고요. 2등급이 24%, 3등급 32%, 4등급이 24, 5등급 10%로 해서 이제는 5등급제로 개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수학에서 정규성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정규성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종 모양이 됐던 것이 이제는 완만한 등급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2025년부터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추가가 되는 게 있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출제를 했지만 그 출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라고 해도 A라는 고등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가 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10%를 하니까 60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버린 바람에 92점 이상이 1등급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절대평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쉽게 출제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평가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제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나와요. 예, 논서술형이죠. 논술형, 서술형.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이제는 오지선다형 평가를 좀 지양하고, 뭐 수학이라고 예를 한다면 이제 사고력, 문제 해결력 당연히 들어가는 요소죠. 그랬을 때 우리는 논술형, 서술형 이런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반영이 된 모양입니다. 이제 2028년도가 되면 아마 현재 시점보다 더 많이 논술형, 서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개편안을 좀 많이 읽어보게끔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님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입제도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시행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세 개가 문학이었군요. 예,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목을 이제 공통으로 묶어서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선택 과목이 있었죠. 이렇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가지고 공통으로 묶어서 시험을 보겠다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미적분 원 부분은 삼각함수나 아니면 초월함수라고 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 이런 부분에서 미적분을 다루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2028 대입 전형의 이 수능을 보시는 분이라면 미적분 1은 참고사항이지만 이제 뭐랄까요, 문이과 수학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없애고 문과 전형의 수학으로 이제 볼 예정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저는 엄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뭐 언론에서는 심화 수학도 얘기를 한번 했던데, 심화 수학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부분이 이과 수학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나 아니면 그 뒷부분 이제 기하 부분이죠. 그런데 기하도 이제 다시 한번 선택 과목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또 빠지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보다 공통수학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국어나 영어는 범교과서로 모두 들어가는데 수학은 그게 안 들어가고 간접적으로만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여기겠죠. 사회 9과목 중에서 원래는 2개 택하고 과학도 8개 중 2개를 택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아예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과목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제2외국어와 한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동일합니다. 9과목 중에서 택 하나를 하는 건데 이제는 원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원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어 1, 프랑스어 1, 스페인어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1이 없어졌죠. 어쩌면 이게 원, 투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근데 원투로 나뉘었다고 해도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어쨌든 아홉 과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 심화 수학이 추가 검토 안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미적분 투와 기하 부분, 여기에서 문과 수학으로 본다는 것 더하기 심화 수학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제 2023년에 인터뷰를 조금 한 듯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설문도 했는데 명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표본에 따라서 추출을 했었을 때는 수능이 개편해서 이제 동의한다는 수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심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조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해봤자 지금 여기 둘에서 합이면 41.8%죠. 그만큼 좀 부담이 되는 듯하고, 내신 개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같이 혼용해서 쓰겠다라는 것과 5등급제로 등급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라는 것이 좀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별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데이터를 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현재 1994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래 끌고 왔습니다. 이번 연도가 30주년이죠.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좀 제시가 됐고, 특히나 원래의 취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초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평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너무 극대화가 되어 대학의 서열화를 만들고, 또 평가에 있어서 등급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컸고, 특히 이제 평가에 있어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상 찍는 문제죠. 오지 전다형. 수학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99까지 또 찍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학 입시가 어느 정도는 개편이 될 줄은 알았는데, 계속 개편이 됐다고 했어요. 했는데 너무 혼잡했죠. 많이 변화를 줬고, 또 영역에 대한 이름이 바뀌고, 그 영역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2014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뀌었죠. 2013년까지는 언어 수리 외국어였는데, 이거 바뀌는 거는 사실 크게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입시 제도를 하면서 수시를 건드렸고, 그 수시에서 대학 입시 간소화라는 게 생겼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5년부터였을 거예요. 네. 그치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건드는 것 같아서, 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 바꿨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진작에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은 또 합니다. 한편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입의 핵심이 제시가 되는데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부로 갈 거냐 아니면 수능으로 갈 거냐, 즉 수시와 정시죠. 그것이 큰 축으로 계속해서 끌고 왔습니다. 대학별고사라고 한다면 뭐 논술이 있을 거고, 아니면 학생부라면 교과와 종합 두 가지 내용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로서 수능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든 게 인성 요인이었죠.
학교 폭력 가해가 됐을 때 감점 요소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정성 매번 중요합니다. 매번 중요하고요. 어, 여기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은 공평성입니다. 2번이 형평성이에요. 근데 2번의 형평성보다 수능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시험을 치르도록 우리는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게 여기에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느냐라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죠. 통합적, 융합적 인재. 이거는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존재했던 창의 융합과도 연결되고 또 통합적, 융합적이라는 이 이야기가 1 더하기 1을 했을 때 2가 되는 그런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더하기 1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1이 만들어져서 융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서 수능도 변화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 추진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서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원과목과 투과목의 예를 들으면 원과목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투과목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하는 학생들끼리만 내신을 봐서 내신이 아니죠.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이 다고요. 투는 심화반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학생들 대표적인 예죠. 이과 특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대입 개편의 전문가 포럼이 한번 있었나봐요. 이게 2월 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수능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능과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점수를 잘 봤어도 3등급이면 속상하죠. 저도 속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선택도 그렇고 등급도 그렇고 많은 이제 특정 과목에 대해서 쏠리니까 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해보면 또 차이가 있기 마련일 거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좀 야기를 했던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내신 과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학기로 하고 있죠. 학기.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학기였던 것 같아요. 1학기 때 어느 정도였고 2학기 때 어느 정도여서 그 둘을 나눠 놔가지고 구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특히 학년이 아니라 학기로 갈 겁니다. 학기로 가면은 교과목마다 이제 세분화가 된다는 점에서 등급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킬러 문제는 계속해서 아마 등장할 겁니다. 당분간은. 근데 킬러 문항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고 가이드를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이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우리 학생들이 피곤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학교 사정에서 사교육과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특정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친 경우 뭐 예를 들면 멜랑콜리아 같은 거죠. 드라마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등장인물 속에서 나와 있는 학생 중 카르텔이 있었죠. 그런 경우는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폐지, 등급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5등급제로 완화해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수능 출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제는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능 출제를 할 때는 약간의 단계가 있어요. 전국 연화 학력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 평가나 본 수능이 있죠. 그래서 전국 연화 학력 평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풀로 구성된 교사들이 출제합니다. 그렇지만 평가원은 교사진 더하기 교수님들이 들어가요. 교수님들이 진짜 한 몇십 명, 몇백 명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위원이 또 검토를 하겠죠? 그 검토위원은 교사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을 해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니 교육과정을 기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건의를 던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인력풀이 저는 제가 알기로 뺑뺑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뺑뺑이라는 건 뭐냐면 무작위 추출이죠. 하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정 전에 과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기여를 한 적이 몇 년 동안 있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참여 경력 노출만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사교육의 영리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력풀에서도 이 자격 기준은 정말 강화될 거고, 앞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더 문제 출제를 하는 게 까다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등급 얘기했고요. 그 등급 관련해서는 이제 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상되는 기대 효과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뭐 이런 건데, 12쪽에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수능으로 볼 거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화 수학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세 과목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국어. 수학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3개를 묶어서 수학. 영어인 경우에는 원, 투로 나눈 것이 영어. 그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랑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를 통합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2외국어관문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교육부 10월 10일 브리핑 15시에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개편이 이제는 뭐 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그 명칭은 그대로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제는 많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또 세부적인 것을 또 들여다보고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수학이니까 수학 쪽에서 들여다보면 수학에서 특히 킬러 문항이 나오는 것들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부터 해서 이제는 입시 라는 것으로 성공의 유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정말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를 해서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경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라 2024년 5년까지도 지켜볼 사항이고, 아마 2026년이 되는 시점에서 각 대학교별로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도 나올 겁니다.
한국대학교 협의회도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좀 겹칩니다. 하지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단 10월 한 달 동안은 중간고사와 그다음에 학생들 평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좀 지난번과는 공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시간 날 때 틈틈이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